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석화 리듬으로 보는 물러나는 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도 안 틀리다가 오늘 왜 이렇게 동양미래학자에서 틀렸을까요? 감회가 새로운 건지. 그러니까요. 이제 어쩌면 동양학으로 볼 때 네. 정말로 2014년 갑오년이라 할 때 말띠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네네. 그런 방송이 이제 오늘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하고 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틀린 것도 같긴 합니다. 좋게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요즘에 세상이 참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살인사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석화 리듬을 통해서 많이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러나는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석화 리듬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라는 지혜. 제가 이제 특강을 주로 할 때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의 지혜.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바로 물러날 때, 즉 물러날 때 물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권을 보더라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계속 있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혹은 욕심 때문에 한번 이번만도 하면은 내가 뭔데 이번만 하겠지, 되겠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가장 옛날 선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혜로운 분들은 바로 자신의 물러날 때를 제대로 아는 거죠. 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번 오늘 이번 주제 테마 주제를 물러날 때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방송에 나가는 이 시기가 지난주에 이제 대한이 지났고 다음 주에는 입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1년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바로 대한을 지남으로써 정말로 이제 음력으로 실제 기운의 흐름으로 칠 때는 갑오년의 말띠를 완전히 보내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오년의 기운이 서서 물러날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물러날 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석화 리듬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삶에는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노력 이상으로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봅시다. 기억나시죠? 밑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 대표적인 동양 미래예측 방법론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동양 미래예측학 석화명리의 석화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나무가 몇 그루라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네 그루가 있죠. 네 그루죠. 근데 잘 보면 네 그루입니까? 한 그루입니까? 한 그루가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흐름을 맞는 겁니다.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도 인생 전체에서 볼 때 지금 어디에 있죠? 아직은 어디입니까? 여름이라고. 벌써 여름까지 왔어요? 바쁘네. 인생이 120까지 줄여놓고 볼 때 여름이를 치면 얼마나 될까? 예. 30이 지나야지 우리는 여름을 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인생을 80만 놓고 보자. 그래도 이제 20 지나면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어진 인생은 120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90까지는 필수입니다. 필수. 90은 언제나 가을까지는 필수입니다. 겨울을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너무 욕심껏 혹은 또 너무 무리하고 몸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을도 채 견디지 못하고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생을 마감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정말 자연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120세 이상 주어진 삶을 충분히 살았고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누리면서 다시 자연의 주기를 닮아가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까 박상인 아나운서 말씀했듯이 연말을 지나면서 좀 어수선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 인천 주안 일가족 혹은 서초동 특히 가장 중요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꾸 회자되면서 자꾸 과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라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 바로 서초동 세모녀 사건. 네.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을 비관해서 경제적으로 힘들 걸 대비해서 혹은 힘들어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일가족을 전부 다 자살, 타살입니까? 자살입니까?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강제에 의한 거기 때문에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 거고 크게 볼 때는 자살일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일가족을 자살시키고 본인도 자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뭐 수감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살인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네네. 아주 참 비극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자, 아파트가 아직도 11억 정도 나간다. 빚이 한 5억이나 뭐 6억 있다. 잡히고. 그럼 뭐 금매를 하더라도 5, 6억은 남는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부인 명의 통장에 3억이 있다. 이런 벌써 이 자체가 벌써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간 돈들. 뭐 이렇게 많은 돈들. 물론 거기에 뭐 몇 억을 또 주식을 했든 간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외람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걸 친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때 그 30억 정도 빚을 사업하다 문제에서 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해나가 과정에 있는데 네네. 벌써 10대 번은 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뭡니까?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작은 실패, 큰 좌절, 혹은 뭐 강남 중산층의 허울을 벗어보니 뭐 껍데기를 벗겨질 때 뭐 느낌 실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강남 중산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라 이미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엘리트는 아니지만 그 정도 여건을 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연봉을 받으면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 정도 전문가로서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극소수의 엘리트가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볼 때 이 사건만 가지고 볼 것이잖아요. 잘 본다라면 엘리트가 어떤 문제에 복잡했을 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자살 이런 것들 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가장 크게 본다면은 잘 나가던 엘리트가 어떤 좌절을 겪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양상은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현대그룹의 정몽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도 상당히 잘 나가다가 정말 엘리트였죠. 어느 순간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석가리듬을 얘기할 때 석가리듬 뭐가 있습니까? 석가리듬을 크게 볼 때 10년 주기 인생 4계절이죠. 그럼 인생은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 잠깐 화면 한번 다시 봅시다. 이 화면을 보면은 나이에게 이제 51, 50 이런 건 굳이 따질 거 없이 자, 이걸 50 앞에 5자를 띄고 보시면은 1, 2, 3, 4, 5세입니다. 누군가가 2010년에 51살이라는 남자를 기준으로 이걸 작성을 한 겁니다. 관계없이 이 10년을 기준할 때, 즉, 1살부터 10살까지, 혹은 40일부터 50일, 50일부터 60까지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삶이, 그 삶의 흐름과 리듬이 있어가지고, 2년, 1, 2세, 2년은 봄, 3년은 여름, 그 다음에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이런 삶의 어떤 기운의 흐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리듬을. 네. 그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여름과 가을을 거쳐오면서 이슬은 잘 나가는 사람들, 즉 보통은 5년 좋고 5년 나쁘지만 대운이 좋은 사람은 봄부터 가을까지 7년이 좋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대충해서 잘 나갔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잘 나갈 거란 생각하에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제까지 잘 나갔으니까 항상 그럴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무리한 건 아닙니다. 냉정히 볼 때 좀 우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그렇게 성공했던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과장된 겁니다. 그걸 좀 더 냉정히 본다면 조금은 조짐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못 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까지 했던 관성도 있고 욕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무리수를 던지고 그 던진 무리수에 인해서 바로 깨져나가는 겁니다. 아하. 바로 가을.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하면서 아까 기운이 가을이 꺾이고 있잖아요. 네. 겉으로는 해는 이미 지고 있는데 이미 그때 누리는 거기 때문에 화려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시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시가 이 가을에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들 어떡하냐. 가을에 조금 자존심 상하면 회사에서 어떡합니까? 내가 누군데, 능력이 있는데, 난 자신 있다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바로 서초동에 있는 분이 가장도 그런 걸 겪은 겁니다. 엘리트로서. 그런데 자, 이 겨울을 만나면 누구나 어렵지만 어떤 운이 좋은 사람들은 10년 중에 3년,
7년이 좋고 3년 혹은 20년 중에 17년이 좋은 경우도 있고 혹은 30년 중에 27년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엘리트는 왜? 사실은 누구나 이런 굴곡을 겪지만 이 굴곡이 원래 꺾여야 되는데 그늘이 올라가다 보니까 꺾이지 않고 그냥 가다가 좀 느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가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엘리트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3, 40년에 한 번은 바로 한두 번은 큰 슬럼프를 겪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슬럼프를 겪을 때와 엘리트가 슬럼프를 겪을 때 누가 더 힘들까? 엘리트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엘리트가 슬럼프를 겪을 때 더 좌절을 겪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까지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제가 카이스트 우리 최고의 전당 중에서 특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거기 이제 부총장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선화표 총장님께서 두 번째 총장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러났던 겁니다. 자, 선화표 총장 이분은 상당히 항상 스파르타식으로 사람들을 키워왔고 그걸로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1차 임기 동안은 정말 카이스트를 크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도저히 문제가 생기고 학생 생기고 결국에는 학생들도 막 자살 사건 결국에는 중간에 물러났죠. 그런데 사실은 자 그럼 그분이 뭘 특별히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있긴 있죠. 일단 뭐냐? 시대의 흐름이 자기의 기운이 변하는 걸 모르고 똑같은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는 물러나거나 한 발 먼저 물러났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은 방법을 했다는 거죠. 자, 선한표 총장께서 즉 그 카이스트의 수장이 슬럼프 석가리드의 슬럼프 겨울에 빠졌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 겨울에 빠진 학생들 엘리트였죠.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자체만이 대단한 엘리트 총망받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냐. 그 시기가 영원히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길이 없어.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석가리즘의 겨울은 몇 년이면 끝납니까? 2년이면, 3년이면 끝나죠. 그리고 길게 쳐봤자 범까지 쳐서 5년입니다. 네네. 즉 3년이 지나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2년이 더 지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넘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고비를 겪습니다. 아직 안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겪어왔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고비를 겪고 있을 때 과연 오늘 같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정말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정말 놓고 싶었을 겁니다. 내 자신을 놓고 싶었을 겁니다. 죽고 싶은데 누구처럼 모든 가족 동반을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그냥 인생을 관두게 되면 떠오르는 가족들 문제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혹은 이것은 사업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정말로 내가 이 슬럼프 겨울에 빠지게 되면은 부부관계도 정말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가 가장 최대의 적이 됩니다. 정말 왼수같이 되고 보는 것 자체도 싫고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게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물론 3년 내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조금 들었다가 또 들었다 이런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도 리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흐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를 극단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 때문에 혹은 좀 더 참고 가보자 이왕 주어졌으니까 혹은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징그럽게 보기 싫었던 신랑이 배우자가 다시 볼만해지고 이뻐지고 그렇게 답이 안 나왔던 삶에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이 믿는 신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줘가지고 새로운 길들이 생기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 맞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 인간은 신께서 인간에게 삶을 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힘들게 버티다가 바닥을 칠만 하게 되면 치기 직전이나 혹은 간혹은 약간 치고 나서라도 일격소리 길을 또 줍니다. 즉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이 오게도 만들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게 희망이 오게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라면 저렇게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대로 나는 영원히 끝날 것이야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바로 저렇게 극단적인 극단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가정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여러 가지가 물론 가족관계 우리가 알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자 가장이 내가 없음으로써 내가 누렸던 앞으로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이 가장은 석가리 되면 이제 3년에서 1년, 2년 차 정도, 가장 힘든 게 2년 차 정도 갑니다. 2년 차에 3년 차인데 2년 차를 거의 마무리 져 가면서 1년 동안 처음 1년은 가지는 돈도 있고 여유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여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1년 차가 넘어가고 2년 가면서 사실은 뭐 부인 몰래 뭐 증권 하나 또 조금씩 날리고 했다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더 급한 좌절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겨울은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사실은 물러날 때, 사업을 하다 물러날 때인 겁니다. 물론 정확히 한다라면 겨울에 농사를 질 수 있겠죠. 왜? 하우스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걸 한다든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은. 근데 그거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타산이 나온다고 판단할 때만 우리는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무작정 봄이나 가을처럼, 봄처럼 일을 한 겁니다. 씨앗을 뿌려보려고 했고 그만큼 걷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만약에 겨울인 걸 정확히 안다라면 겨울은 노력한 대가가 절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100을 노력했으면 100이 나오고 여름이나 가을은 120, 가을은 150 이렇게 200 나오지만 겨울에는 100을 노력하고 50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안다라면 노력의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방법들을 할 것들을 아마 찾는 것들을 좀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찾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예전과 똑같은 방법을 하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한 2, 3년만 더 버텼더라면 좋은데 왜? 그분은 2년만 더 버티면 새로운 길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는데 석가리 때문에 겨울은 아주 답이 안 나오는 시기입니다. 누군가 돈 이자를 빌려줬다가 뛰어가지고 씩씩거리는 시기, 답 안 나오는 시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가 공부도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시기, 이게 바로 3년인 겁니다.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돈은 돈이고 이제 마음이나 바로 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시기.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대기업에서 이사 승진하려다 잘렸습니다. 노느니 이때 잘린 게 이제 초겨울입니다. 노느니 경비자라도 하십시오라면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대기업 저때 쟤는 이거 해가지고 됐고 나는 실력 있는데도 안 됐어. 내가 어떻게 경비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이 지나고 석가리드의 보험을 딱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팔자야. 나는 경비자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걸 해야겠어. 백이종군.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되는데 안타깝게 그 시기를 버텨주지 못하고 극단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석가리즘의 겨울, 물러날 때, 누구나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물러날 때냐? 잘 나가는 것 같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약간 뭔가 조짐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걸 느낄 때. 그리고 내가 한 5년, 최소한 5년 전후를 잘 나갔다. 길으면 7년이고 짧으면 한 4, 5년, 3, 4년 되겠지만 일단 한 5년에서 7년에서 잘 나갔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물러날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조짐이 올 때 한번 잘 보세요. 잘 한 발 물러서서 잘 본다라면은 내가 이제 물러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면 예전 같은 생각하자고 혹시 이제까지 나를 대우해 주던 모든 사람들이 예전같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내가 때가 그렇구나라 생각하시고 또한 내 건강이 예전같이 않아도 이 석가리즘의 겨울에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같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병원만 자꾸 가고 이거 지금까지 나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나 이제 때가 됐는갑다. 비관하고 아닌 겁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연세 드신 분들 깜빡깜빡하는 치매도 아닌 치매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심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바로 주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주기 한 3년의 그 시기 이 시기만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봄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이 석가리즘은 항상 그렇다 해서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힘들면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돌아봐라. 네가 지금 40살이잖아. 근데 올해 힘들잖아. 작년부터 힘들었어? 그럼 39, 40, 41, 2, 3년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네. 한번 돌아봐. 아마 39, 40, 41살 때도, 아니 29, 30, 31살 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근데 30, 33, 34 때면서 어때? 34때 다시 희망이 생겼지?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혹시 아직 너무 학교 힘들어 하다 보면은 네가 노력해도 결과가 덜 나올 때가 있고 더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이 조금 덜 나올 때이기도 하다. 그럼 이때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고 친구들도 너하고 관계가 이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럼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뭔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그런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한 발 물러서면서 느긋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를 네가 버텨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자, 2014년 갑오년에 물러날 때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절기 대한을 지나고 입춘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물러날 때 나는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그 새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잘 나갈 때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물러날 때를 아는 방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저희 RTN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보시고 미래를 꼼꼼하게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석가리듬으로 보는 물러나야 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시기 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